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토론회 재밌게 보셨을까요? 주식 투자자라면은 시선을 곤두세우고 아마 쳐다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당초에 원했던 것 자체가 유예 아니면 시행, 그 어느 거든 어느 정도 결판을 지어주기를 원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토론회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 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론을 빠르게 도출해내서 발표는 한다고 하는데, 이거 발표하는 게 중요할까요? 10월 달에 우리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게 되면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명목으로 유예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상태로 주식시장이 뭐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돈의 흐름이 여간 시장이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오늘도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강세를 보였지만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막 추격해서 시장이 랠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뽑아낼 것이다, 그러기엔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히려 오늘 현금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28%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시장이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무엇보다 수급을 보면은 오늘 토론회 보고서 야, 이거 큰 손들이 엑시트를 한번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제 이런 뉴스도 나왔었어요.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 뭐 이런 뉴스들은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각자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민주당 토론회 열리기 전부터 제목 자체가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뭐 금투세 토론회라는 게 아니라 시행을 어떻게 할까라는 뉘앙스의 워딩 자체가 사용됐거든요. 야, 이거 유예할 마음이 애초에 없구나. 그리고 기조 발언을 들어봤을 때 유예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지 그냥 자기들 할 말만 하는구나. 그리고 정치적 포지션에 대한 것들을 매우 강조를 많이 하더랍니다. 일단은 팩트적인 요소들을 많이 배제된 상태로 자기들 하고 싶은 말 하는 양측이었다. 유해 쪽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유예 되길 원하지만, 그냥 유해 쪽도 자기 하고 싶은 말 위주로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제목에 남겨드렸던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행한다, 유예한다, 이쪽에 가려진 본질이라는 거죠. 사실은 24년도만 잘 버텨내면 25년도 1월 1일에 금투세를 시행을 만약에 하게 돼요. 물론 금투세 유예돼서 탄력있게 올라가는 것보단 좀 더 약하겠죠. 그러나 이 시행 쪽 의원들이 말하는 게 마냥 잘못된 것만은 아닌 게, 25년 1월 1일이 되면은 이거 그냥 불확실성 제고로 우리 시장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건 뭐 모르겠지만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금투세랑 무관하게. 다만 4분기 연말을 앞두고 근로보증시가 불타오르는 와중에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엑시트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일단 수익 확정도 해야 되고 손실도 유예를 시키면서 거래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정책이 시행될 때는요, 시행하고 유예하고의 따짐이 있을 때 개인 투자자의 이득 여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논하는데, 사실 이걸 논할 게 아니라요, 금투세를 시행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 토론회가 진행되는 중에 채팅창을 보면은 계속해서 사모펀드라고만 적혀 나오는데 사모펀드 얘기 결국 안 했죠. 그리고 이쪽은 개인 투자자. 주식시장이 25년도가 돼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 상승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없던 금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던 사모펀드는 세금을 27.5%까지 절반가량 줄여서 감세를 받게 되죠. 이 혜택을 누가 받냐,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 이 자체의 논쟁이 안 나오고 시행한다, 유예한다, 자기들 쇼, 그리고 금투세 이슈 자체를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에게 끌어오려는 그런 의도만 보인 하나의 쇼였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가려진 거예요. 이쪽을 논해야 되는데 그냥 시행한다, 유예한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제가 끝까지 봤던 거는 시청자와 청중의 질문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시청자 질문이 굉장히 웃겼어요. 시청자가 아니죠. 임강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질문했거든요. 이거 금투세 보안법 발의하신 분인데 이분이 질문한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야말로 연극을 했다라고 보는 게 진짜 적합한 거죠. 이거는 국민 기만입니다. 안 그래도 기대는 안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빈손이라서 그냥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금투세 이슈는 어쨌든 지나갔다라고 보는 거고,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땡김이 나오는 게 이 불확실성 제거, 금투세 토론회에서 뭐 2차, 4차 뭐든 간에 이런 이슈 일정을 소화했다라는 것으로 오후에는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2차 전지에 드디어 랠리가 나오는가, 또 테슬라발 상승이 나오는가 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2차 전지는 원래 지난주에 금리 인하가 빅컷이 단행되면서 애초에 찐수혜주로 출발을 했어야 되는 종목인데 바이오가 먼저 올라가면서 수급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지가 수급이 붙었는데, 뭐 이유 중에서는 테슬라 때문에 올라갔어요 라고 하는데, 테슬라 원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갖다 끼워 맞추기고, 오늘 2차전지가 오른 이후에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오늘 전반적으로 초강세 만들었죠. 오늘 종합지수 주도한 것도 2차전지고 다른 업종들은 딱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어제 요런 뉴스가 나왔어요.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 그리고 연장 기간도 1년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금리 인하도 했고 2차전지 수급을 붙일 좋은 기회인데 드디어 공매도 쇼커버가 한번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쇼커버 포지션을 청산하는 움직임이 오늘 나온 게 아닐까. 그로 인한 상승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다 나왔다고 보긴 힘들지만 공매도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작년도 7월 26일인데 이 전후로 해서 공매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막 에코프로 BM에만 하루에 5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거 지금 대박 났죠. 지금 에코프로 BM의 가격이 한 18만 원인데 이때 막 56만 원, 50만 원 막 이랬어요. 그럼 벌써부터 수익률 자체가 100% 넘는 수익률을 거두게 되는 거죠.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됐음에도 2차전지는 계속 밀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쇼키즈가 조금 나오는 걸 수도 있어서 2차전지의 상승이 단순히 오늘로 끝날 것인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긴 하다. 하지만 테슬라 때문에 올랐다? 그렇게 보긴 좀 힘들다. 그리고 금리 인하 때문에 애초에 갔어야 되는 시세가 오늘 나온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 제가 녹화하는 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늘 공개가 된다. 내일의 시동거나 글쎄. 그래서 금투세 불확실성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밸류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해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일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단순히 뭐 지수하고 뭐 ETF 만들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공적연금, 즉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지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부의 개입 없이 그냥 빚종 개살구예요. 정부에서도 그냥 뭐 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만 둬도 갈증신데 정부든 뭐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건드려대기 시작하니까 참 힘든 시간을 우리 개인 투자자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서 진짜 국회의원들의 정신 상태를 한번 엿볼 수 있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개미 투자자입니까? 국회의원들조차도 국민들을 개미라고 부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표현법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라고 부르는 게 맞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개미 투자자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까요? 자기들끼리 뒤에서 국민들을 저런 개돼지들은 막 이런 표현 쓰는 거랑 똑같은 표현 아닌가요, 이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그 사회자 입장에서도 좀 더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사회자 자체도 말 끝에 개미투 하다가 개인 투자자가 말을 바꾸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국민들을 그냥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보는구나, 참 아쉬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미 시장에서는 0.5bp에 대한 정체가 이번 주 드러날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화까지는 수급의 정리가 되는 시간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실제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도 아마 쉬어가는 흐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핵심을 봐야 되는데,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는 0.5b컷의 정당화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연주장이 그 애프터는 하면서 튀어나와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이었다. 그리고 반면에 투표권이 없는 매파 쪽으로 분류되는 라파엘 보스티 총재나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면, 일단 연준의 B컷은 빠른 물가 하락과 고용 냉각 때문. 근데 이 말에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는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 전망이 최소 2회, 그리고 3회까지 전망이 되고 있다. 11월에 0.25bp를 진행하면 12월에는 0.5bp 할 것이고, 11월에 0.5bp 인하를 하면은 12월에는 0.25bp로
인하를 할 것이다. 즉 올해 0.25 곱하기 5번, 이미 2번 했으니까 5번의 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그 말은 그만큼 물가 하락이 가속화되고 고용이 냉각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연준에서도 노출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까지도 정체가 돼 있는 입장에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랠리를 만든다, 이런 포인트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수급의 정리, 그리고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일단은 시세를 막 엄청나게 내기보다는, 또 엄청나게 빠지기보다는 적절한 시세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미국 시장의 얘기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어떤 가시성 있는 금투세에 대한 양질의 토론이 일어났다면, 뭐 예를 들어서 유예로 방향을 잡던 시행으로 설득력 있게 방향이 잡혔다면은, 뭐 유예가 됐으면 바로 도망갔겠고, 시행이 됐으면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시세가 나올 것이고, 10월 달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들었다. 미국 시장이 쉴 때 우리 시장이 키높이를 위해서라도 랠리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싶었는데, 우리 시장이 10월 달에도 답보 상태로 시세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당론이 나와야 되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유예가 나올지 시행이 나올지는 아직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워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도 시행 쪽으로 낼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이 시장이 폭락하고 금투스 때문에 셀링이 동반이 돼야지만 유예로 선회를 할 것이다. 누군가가 총대 메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 기간이 아마 한 달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추측이니까요. 우리가 단순히 뭐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적인 세팅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준비도 해놓고, 또 지금 당장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집중하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 밸류업 지수라는 것이 과연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지 매우 고민스럽다, 이런 코멘트도 조금 남겨드렸고, 또 금투세 얘기 한참 해드렸고, 지금 일단은 금투세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의 큰 이슈는 끝났어요. 결국엔 이런 거 해봤자 쇼구나, 이런 거 확인이 된 거고, 이제 당론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뭐 정리하는 것도 웃깁니다. 저런 식으로 쇼할 거면은 당론을 이미 진작에 정해 놓은 거 아닐까요? 그냥 발표만 하면 되는데 왜 시간 끄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현금 오늘까지도 더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면은 오늘만큼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코스닥에서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하루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받아주면서 땡겨 올렸어요. 근데 이거 뭐죠? 2차 전지에서 공매도 쇼커버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왜 팔았나요? 아니 금투세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뭔가 답이 없는 거죠. 기어이 시행을 하려고 마음 먹었구나, 이런 뉘앙스를 받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그냥 순수한 개인이 아니라 큰 손들의 이탈이 생기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이 마냥 매도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교묘하게 지금 매도를 잘 했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는 거고, 또 선물로 이렇게 시장을 땡기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런데 코스피에서 현물 시장은 아직도 매도세가 짙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오늘도 외국인은 4,650억이라는 큰 돈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종합지수가 1%까지도 상승을 했는데도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갔어요.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매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서 엑시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단순히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밸류를 외국 메이저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최소한 잦아드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종합지수가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단순하게 반등이지 건전하게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상당히 의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매크로 보면은 특이사항은 없어요. 일본 증시도 오늘 강세 보이다가 조금 눌려서 마감을 했고, 대만도 그냥 우리 증시랑 비슷한 정도고, 다른 매크로 지표들은 뭐 오늘은 특이사항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정도다. 그리고 누적 수추위를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사주는 것 같지만, 기관이 그래봐야 요만큼 지금 사준 거고, 외국인도 이렇게 사주고 좀 쉬었다 다시 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만큼이 뭐냐면 거의 알테오젠,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 시총 상위 바이오를 매집해주는 그런 모습 보인 정도고, 그러니까 편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2차 전지를 조금 사주는 모습 보인 건데, 총량을 보면 에이 뭐야 별로 산 것 같지도 않죠. 그런데 코스피는 어떻죠? 종합지수가 반등하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해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는 증시, 외국인이 팔면은 그 양이 어쨌든 눌리는 증시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떻게 되죠? 외국인이 신나게 팔아짓기인데 증시가 반등을 해요. 근데 그 주체가 개인과 기관입니다. 기관은 어차피 외국인 앞잡이니까 요거 받아주는 거예요. 외국인이 던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단순히 삼성전자 빠지는데 뭐 다른 거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최소한 진정세는 보여야 된다. 그럼 오늘 반등했잖아요. 왜 반등했을까? 아, 지금 많이 눌렸잖아요. 쉬지도 않고 많이 눌려서 보라 시그널이 3개가 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 정도면은 반등은 해야지. 다시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등은 해야죠. 근데 제가 정말 무서운 건 뭐냐, 시장이 혹시라도 밀리는 현상이 일어날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저가라고 하면서 안 빼버리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뭐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 빠지는데 얘네는 플러스 0.2, 플러스 0.5%이래요. 그럼 다른 종목들은 뭐죠? 다 죽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해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버텨버리면은 종합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데 개별 종목은 다 엑살나는 그런 현상이 혹시 일어날까봐, 이거는 뭐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본격적인 엑시트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어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얘는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시장이 7일 연속 올라가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해석에 쉽게 수긍하죠. 파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 진짜 쟤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딴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럴 수 있지만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위도 생각해야 되고 아래도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방향을 잡는 가운데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만약에 진짜라면 이게 단순히 요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미친 상승의 폭은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여러분께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돌다리 두들겨 봐야 된다. 특히나 지금 9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아마 저항선에 좀 걸려있는 모습인데, 나스닥 입장에서 신고가를 만들고 모멘텀을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정도는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거는 미국 시장도 박스권에 갇힐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제가 강조 드리면서 지금은 관망하면서 현재 구축해놓은 리스크 관리의 포지션, 그리고 올라올수록 야금야금 챙겨나가자. 현금 많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일부 대응을 하시면 어떠한 이슈가 일어나도 대응이 편할 것이다. 올라가봤자 오늘 2차전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뭐야, 종합지수 올라갈 때 2차전지 올라갔으니까 바이오시잖아요. 바이오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쉬어요. 그러면 가격이 좋아지는 바이오는 여전하겠죠. 그럼 바이오를 공략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지수가 어떠한 이슈로 올라갈 때 바이오가 주도를 합니다. 그러면 2차전지랑 반도체가 다 같이 올라갈까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가 막 올라가면은 그때 골라뒀던 2차전지나 반도체 쪽에서 또 공략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만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투자처는 이미 깔린 게 엄청나게 저평가된 우리나라 증시의 주식들이다. 그래서 현금 쓸 때는 너무 많은데 오히려 지금 조심하고자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니까 조금 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그런 움직임 더 잔소리스럽게 많이 얘기 드리고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은 어제 바이오 쪽에서도 윗꼬리 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놓고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윗꼬리 달고 밀리면서 차익을 하는 모습, 또 반도체에서도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달면서 시세를 뭔가 재료 내면서 빡 올려놓고 리포트 내면서 빡 올려놓고 위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치는 그런 모습, 이게 다 뭐죠? 외국인이 일단은 발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게 너무 보여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시총 상위권에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공매도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났던 친구들, 예를 들면 애초에 코스피 200이라거나 아니면 코스닥 150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목들은 뭐 엄청 강세 보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공매도 쇼커버에 의한 움직임이었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오늘 조금 더 2차전지 쪽에서 뷰를 잡아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은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 발표가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으로 아마 움직여 준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가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은 좋아요. 그런데 순서 자체가 얘네도 투자를 많이 받아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산업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최소한 4번에서 5번은 진행이 되고 나서 보기 유리하고, 그리고 우선은 바이오
전기차, 반도체 정도가 일부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게임이나 뭐 아니면은 개별주들 움직일 때 그럴 때 신재생 에너지도 상당히 힘을 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막 신재생 에너지 움직인다고 쫓아가고 뭐고 이럴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틀 동안 바이오가 힘썼고 오늘하고 어제 2차전지가 힘썼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얼굴색을 싹 바꿔가지고 2차전지는 빠지면서 뭐 바이오가 올라든 반도체가 올라든 이런 수급 교환의 현상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추격 매수하지 말자. 오히려 빠지는 종목을 공략 포인트로 우리가 사놓고 대기하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맞는 거고,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바이오입니다. 2차전지가 올라갈 때 바이오의 하락분이 어떻죠? 별로 없죠. 오늘 뭐 종합지수가 많이 땡겨진 것도 있지만은 바이오가 끌고 갈 때는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 경우가 꽤 많아요. 하락폭이 오늘 바이오 빠진 것보단 크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2차전지가 올라가든 반도체가 올라가든 방어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만큼 투심이 바이오 쪽으로 붙어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지금 바이오가 이틀 정도 쉬었으면 아마 기회가 닿을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기회는 바이오에서 지금은 찾아보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오히려 바이오 올라가는 날은 2차전지를 봐야 됩니다, 2차전지가 금리나 찐수혜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데, 지금은 바이오 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이오 안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 매력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를 가져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금투세 토론회 관련해서 토론회 끝나자마자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이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이제 토론회 이슈는 끝났으니까 당론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거고, 글로벌 증시의 방향, 이것도 이번 주는 한번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건 9월 25일 이 기준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10월 말 이때부터 우리 시장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늠을 해보고자 했는데, 오늘로만 봐서는 내일 당장 우리 시장이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 전혀 없다. 올라가려고 해도 결국에 다시 한번 금투세가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의 매도세를 단순하게 시장이 올라가려고 개인이 매도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거 금투세 매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냥 개인 수급 잡히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큰 손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 개인 매도세가 잡히는 거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시장 움직임에 대한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소 물릴 거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움직임이 그래요. 한편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 드린 거는,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만약 시행하더라도 시장은 올라간다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론이 안 나기 때문이다 라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고 판단을 한번 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은 조금 조심해서 시장 대응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올라갈수록 좀 더 챙기면서 리스크 관리하자, 마지막 강조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시장 흐름 보고 이야기를 또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